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캐나다에서도 이제 어린이에게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연방보건부는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상 어린이는 290만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7%이고 심각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열 등의 부작용도 청소년과 성인보다 어린이에게서 더 적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은 국립접종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어린이 백신의 1차와 2차 접종을 8주 간격으로 권고했습니다. 3주를 제시한 파이자와 다른 건데 위원회는 접종 간격이 길수록 예방 효과가 높았던 성인의 사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미 접종을 개시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일 자녀가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독감 주사를 맞고 2주가 지나거나 주사를 맞기 2주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성인은 독감 주사와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건부가 최종 결정함에 따라 각 주와 지자체들이 소아과와 학교, 집단 접종소 등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화이자도 정부가 승인하는 대로 즉시 백신을 배급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캐나다에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고 각 주 정부에도 배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전국에선 신학기 이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린이 감염이 급증해 왔는데 어린이 접종이 시작되면 확산세도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지금까지 어린이 200만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여행 후 캐나다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육로 국경이 개방된 이후 미국과 달리 캐나다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쓸데없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규제를 변경한 겁니다. 단 음성 확인서를 면제받으려면 72시간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대상이며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행하는 12세 미만 어린이와 특정 질병으로 면제받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72시간 넘게 체류하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안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며 육로는 물론 항공편도 해당됩니다. 또 중국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박 백신 접종자도 접종 완료로 승인해 줍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경제협회와 여행업계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여행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연방정부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1차분 백신이 이번 주 일요일 캐나다에 도착하고 다음 주말까지 290만 회분이 모두 제공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백신은 이후 각 주와 지자체 등에 배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토론토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부터 어린이 백신 접종을 개시하며 확진율이 높은 34개 우선 접종 지역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793명으로 9월 18일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신규 환자 중 194명이 12세 미만이고 12세에서 19세는 45명, 20세에서 39세는 215명입니다. 학교 관련해 109명이 감염됐으며 이 중 101명이 학생입니다. 온주에선 현재 599개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왔고 7개 학교가 임시 휴교 조치됐습니다. 백신 접종별로 보면 385명이 미접종이고 323명은 돌파 감염이며 위중증 환자 128명 중 116명이 미접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115명, 심코 무스코카 71명, 욕지역 60명이며 윈저 에섹스 55명, 필 지역은 54명입니다. 퀘벡주도 사흘 연속 하루 700여 명의 환자가 나오며 늘고 있습니다. 최근 200명대까지 떨어졌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어제 468명이 추가되고 9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BC주 북부 지역에 적용된 모임 인원 제한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알버타주는 새로 383명이 늘고 8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입니다. 철도와 도로 유실 등으로 물류난이 발생하자 쇼핑객들이 앞다퉈 물건을 사들이는 겁니다. 때문에 마트 내 우유와 계란, 야채 선반이 동인하고 냉장고도 텅텅 비며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는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해 전역에서 나타나는데 홍수 피해가 큰 인근 지역에선 특히 더 심각합니다. 휘발유를 사려는 운전자들도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식품점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당장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사재기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C주 정부도 알버타와 BC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개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산 공급망도 변경하는 등 필수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농협회는 이번 폭우로 우유 생산량의 4분의 3이 감소할 것이라며 생산이 재개되기는 하겠지만 일시적인 우유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BC주 에버스포드 지역엔 다음 주 또 많은 비가 예보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온타리오주 토론토 쉘본과 던다스 교차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이 시멘트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으로 6년 전부터 안전 문제를 제기해온 한 사회복지사는 교차로 건너편에 시니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특히 더 안전 운전해야 한다며 시 당국에 추가 안전 조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선 어제나 폴리로드 인근 97시 고속도로에서 대형 SUV 차량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어린애가 숨져 연방경찰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수도요금과 쓰레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3% 인상이 예상돼 수도요금은 연간 951달러에서 979달러로 평균 29달러 정도 오르고 쓰레기 요금은 소형 279달러, 초대형은 533달러로 크기에 따라 8달러에서 16달러가 오를 전망입니다. 시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늘어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시예산위가 인상안을 심의하고 다음 달 중순 시의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며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의해 주차요금은 인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온타리오주 약국의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유증상자도 앞으로는 약국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며 검사 장소를 따로 두고 환기를 시키며 전문가가 검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으나 일부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수일 안에 셰퍼스 드럭마트 600여 곳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예정이며 렉살은 이번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온주는 안전한 겨울방학을 위해 원하는 학생들에게 5개씩 총 1,100여 개의 신속 진단 검사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PCR 테스트를 받고 신속 진단 검사기가 오류가 있는 만큼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면 PCR 검사를 받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코로나19 백신 100만 회분이 버려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백신 한 병에 들어있는 접종 분량을 기한 내에 다 못 쓰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면 싹 다 버려지며 또 보관 부주의나 주사기 결함, 부적절한 용량 관리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배포된 전체 백신의 약 2.6%가량이 버려진 건데 알버타주에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면서 유통기간이 지나 버려진 백신이 주에 배포된 백신의 10%를 차지했고 노바스코시아주는 0.3%이며 온타리오주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부스터샷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백신이 없어 못 맞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렇게 백신을 폐기해왔다며 연방과 각주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들을 필요한 사람과 지역에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